당신은 혹시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지. 내 경험상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오. 그것도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땐 참 좋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하고 꺼림칙한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맺고 계시오. 나도 한때는 저런 뻔한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 하지만 이걸 몰라 지금은 재산도 가족도 전부 다 잃었다오. 그러니 내겐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장담하지 말고 이것들을 한번 들어보길 바라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친구의 존재와 역할이 과거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나에게 득이 되는 인생 친구가 있는 반면 긴 시간 관계 맺음을 해도 만나면 늘 피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쩐지 조금 불편하고 꺼림칙한 느낌이 들며 만날 땐 잘 모르겠다가도 뒤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첫인상을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의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첫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옳다는 믿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까요? 대개 첫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여 돈과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죽고만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이라는 재산은 전부 다 털어먹고 나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지 뭐. 최정자 할머니는 예전에 주택 1개에 상가 2개까지 아무리 못해도 7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부부 사기단이 접근해 온 것은 2년 전 골프장에서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해 있었어. 2억짜리 자동차 3대를 매일 바꿔가면서 타고 다녔지. 제주도에서 일산으로 이사 왔다는 그 부부는 솔직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매사에 여유가 넘쳤고 밝고 친절해서 그 골프장을 다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최정자 할머니를 예의주시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부는 재작년 가을에 할머니 근처 아파트로 이사해 왔고 계획적으로 할머니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해 왔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계속 그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일이 생겼어. 근데 골프장에서 본 인연도 인연이라고 자주 마주치니까 반갑더라고.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지 뭐. 그렇게 할머니는 점점 두 부부와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도 내심 골프장 내에서는 이미 유명인사인 그 부부와 친하게 지내는 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달 뒤 두 부부는 아예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며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부의 고급 외제차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비싼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할머니는 두 부부에게 월수익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나중에는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 내겐 가족보다도 더 의지처가 돼줬거든. 가족들이야 내 재산 상속만 바라지 나란 노인네는 뒷방 노인 취급받게 더해.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할머니에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유망한 사업이 있는데 7억을 투자하면 2년 뒤에 3배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생활하게끔 다달이 200만 원씩 투자 배당금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배당금만 받으면 되었지 불려서 줄 것까지는 없으니 필요한 곳에 쓰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부부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우리 사이에 매정한 말씀 말라며 꼭 웃돈까지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입금되자마자 부부는 홀연히 사라져버렸고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회사명과 부부의 이름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다들 내가 이해가 안 될 거야. 누가 봐도 뻔한 사기꾼 말에 속았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나도 살면서 그 돈을 그냥 모은 게 아니야. 산전수전 다 겪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온갖 꼴 다 보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나보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이었어. 그렇게 가족보다도 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최정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려줄 재산을 다 날리자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하루 연명할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껌파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정의 범위가 공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나 친척이거나 가까이 사는 동네 친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는 한 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다수였으니 낯선 이들과 내 친구들을 가르는 기준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거나 예전처럼 정서적으로 부모와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친구에게 가족 이상으로 유대를 느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나 심하면 독이 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주위에 주로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계신지요? 좋은 사람들과 원만하고 건전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요? 아니면 사람에게 지쳐서 모든 인연을 끊고 조용히 홀로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왠지 모를 쎄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아쉬워서 또는 끊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마지못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물론 좋은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고 계시면 다행이지만 차라리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계시다면 그것 또한 다행이지만 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부정적인 인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하루속히 그런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나 자유와 행복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전부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인연들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교묘하게 망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정리하기도 무척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의 사연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증언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줄 몰랐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이웃 주민이나 지인과 친지들은 그의 행각이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찰석같이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알 수 있었던 수상한 면모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연의 최정자 할머니와 마찬가지지만 희대의 사기꾼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들은 특별한 바보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 그러하듯 모든 상황이 안 믿을 수가 없게 흘러갔고 그 상황에 맞춰 의심을 거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기에 타인을 깊이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타인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선택한 모습들 뿐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의 경험만을 토대로 짐작하고 판단한다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속담처럼 그것이 때로는 화근이 되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삶에 기생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처럼 선량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해줘도 의심 없이 금방 마음의 문을 여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기운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간도 쓸개도 전부 빼주려 할 것입니다. 또한 입안에 혀처럼 굴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인간관계와 범죄를 다루는 책에서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심리학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위,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유혹적인 사람. 그들은 사람의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과장된 정서 표현과 격렬한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은근히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행위로 극적인 신체적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허영심이 많아 외모에 치중을 많이 하며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미성숙한 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지나치게 감정적, 물질적 요구를 많이 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날수록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자주 유발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자각이 없어 인간관계가 쉽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위, 흑백 논리로 편을 가르는 사람. 그들은 모든 사항을 흑백으로 구분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로 싸잡아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밑도 끝도 없는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회사나 모임을 막론하고 어떠한 곳이라 해도 이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어김없이 그들은 무리를 짓고 편가르기를 하여 조직의 심각한 내부 분열을 야기할 것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5위, 자신만 이해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받았다고 하거나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문제는 모두 남 때문이며 세상은 불공평하기에 늘 하소연하면서 남들로부터 위로받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이해해주느라 진이 다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위로하고 공감을 표시한다고 해서 그 하소연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하소연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각오를 하고 냉정하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4위,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 하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본인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남을 속였다는 죄의식도 좀처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장용 가면을 곧잘 쓰는데 그 가면은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두려움과 분노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며 달성하기 전에는 온갖 언어로 무한한 가능성과 밝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를 문전박대하고 생면부지의 남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3위, 만사에 부정적이며 교묘한 말장난을 하는 사람.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솔직한 성향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행동이 불규칙하고 종종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을 교활한 말장난으로 버무려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들이 주로 취하는 행동은 수동적 공격성인데 수동적 공격성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설과 폭언, 폭력을 대놓고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에서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돌려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좋아. 이런 건 10년 전만 해도 인기가 많았겠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지금 네가 새 옷이라고 입고 온 그 옷이 내 눈에는 너무 촌스럽다는 말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 참 옷 못 입는다. 옷 입는 센스가 왜 그 모양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뒤늦게 항의를 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장난을 할 것입니다. 그저 나는 그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사를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비꼬는 경향이 있어 주변을 불행하게 합니다. 2위,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 친절함은 그 사람의 본질을 감추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믿게 하고 의심을 무장해제시키기에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상 친절함이 몸에 배인 사람이라면 몰라도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불친절한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의도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면 기분이 나쁠 뿐이죠.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베푸는 과잉 친절은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상대라면 호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사기꾼들 역시 자신의 먹잇감을 보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목적이 있기에 사람들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은 물론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고 마음을 놓았다가는 어떤 낭패를 볼지 모릅니다. 물론 점점 불신이 커지는 세상, 친절한 사람도 선뜻 믿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친절하다고 덜컥 믿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1위, 악성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시원시원하고 호쾌한 진짜 남자라는 평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위험한 것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소유욕이 강하고 폭언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을 통제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물론 이런 점들이 언뜻 보면 강한 리더십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남다른 이기주의와 특권의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이끌려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는 기대로 선뜻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 외에는 타인을 사물 취급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취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희생양이 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다른 사람들이 늘 자신을 칭찬하고 감탄해야 마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이 많으며 남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자신을 비판하면 치밀어 오르는 부하를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대화의 중심이어야 하고 대화도 자신이 이끌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중간에 말의 허리를 끊고 자기 말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겸손하고 진중하게 남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너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너는 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박하려 하면 역시 반박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물었으면 대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이럴 때조차 자기는 이것을 예측한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고 그 말이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리처럼 남들에게 강요하기도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얘기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특이점은 남들이 자기를 피하는 걸 자기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철저히 잘 감추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복되는 만남을 통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계하거나 피하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동안 지켜봐 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 속에 빠져서 정체가 이미 탄로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눈치챈다고 하더라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 다시 스스로를 착각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거나 아니면 실수로 인연이 벌써 엮였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 없이 인연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보세요. 우리는 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고 주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 인간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좀 더 실용적이고 의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떳떳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이용하려 하거나 지배하려 한다면 그에게 미움받더라도 두려워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너무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사람 같고 그래서 누군가 그런 나를 비난할 것이 두렵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손절의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손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 몸을 망치는 음식이나 습관을 없애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망치는 생각이나 원칙을 없애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심리적 상태와 행복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일 테죠. 담배를 끊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과도한 음주를 중단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리고 나를 해치고 손상시키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나쁜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손절로 인한 피해에 집중하기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는 일정 부분 이익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끊는다면 아무래도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대가로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쁜 인연을 정리할 때 일부 피해와 손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더 큰 만족과 이익이 있으니 꼭 손절하시라는 것이죠. 네 번째, 내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실 때 문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지 자문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손절하고 싶은 사람 이외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만약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문제가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손절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대인관계란 항상 좋을 수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나쁜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듯 대부분의 대인관계 역시 좋을 때도 있고 갈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한 번의 결정으로 그 인연이 판가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손절하였다고 해도 또다시 어떤 계기로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으며 거기서 만약 노력을 더한다면 손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련 가지지 말고 잘라내야 할 관계라면 과감하게 잘라내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요? 안 될 인연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어지지 않으며 이어질 인연이면 그렇게 뿌리쳐도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작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부분적으로 남들에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들의 피해자로도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대체로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흠결이 아예 없지는 않지요. 그러고 보면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될 인간 유형들은 앞서 드린 말씀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무리 미리 공부해도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언급한 유형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고 피해야 할 사람들 같지만 사실 실제로 만나보면 열이면 열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남들과 똑같이 굴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교묘하게 행동합니다. 물론 누가 봐도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분류되어 벌써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저러한 유형들은 잔잔하게 그리고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며 평범하게 살고 있기에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나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퍼주는 호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고마워하며 속아주고 불쌍한 사람이라 가엾게 여겨 물심양면 도와주고 또한 형제 친척들이 어려워하면 제 모든 걸 다 털어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화는커녕 제대로 된 대꾸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선 자기 할 말도 못하는 등신이라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자식들은 못난 저를 닮지 말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면서 살라고 가르쳤지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도 없으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간혹 무인도나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사는 자연인들도 속사정을 들어보면 그들도 처음부터 사람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리고 저 또한 마음 한켠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공동체 마을을 보면 그런 제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도 한자리에 모아두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람이 100% 똑같을 순 없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니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나 또한 나의 범위를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성격 안에서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노력하면서 안으로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바깥으로는 친구나 지인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서로 노후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셨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순수함과 선량함입니다. 부디 그것을 어리숙하고 아둔한 것으로 폄하하시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무가 할 수 있는 건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일뿐이듯이 우리도 우리의 지혜를 단단히 가꾸며 우리 곁에 너비를 천천히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연이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